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이대글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과 돈 꼴레오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화 대부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인공 돈 꼴레오네는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바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죽을래 살래 하는 것입니다. 내 요구를 받아들이든가 목숨을 내놓든가 하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체제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박 대통령도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북한에 한 것일까요? 박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갈 것이다. 이제 선택은 북한의 몫이다. 이런 말로 미뤄볼 때 꼴레오네처럼 박 대통령도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핵 포기냐 정권 붕괴냐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다. 정권 붕괴를 원하지 않으면 핵을 포기하라. 시간은 우리 편이다. 둘 중 어느 것이든 좋으니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꼴레오네는 제안을 실현할 방법이 있었고 결국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돈 꼴레오네는 자신이 동생처럼 아끼는 배우이자 가수를 영화 주인공으로 캐스팅하라고 제작자에게 압력을 넣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제작자가 그 제안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제작자가 아끼는 말의 목을 베어서 제작자 침대에 넣어두고 이 제작자가 아침에 일어날 때 그걸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대부가 이 정도를 할 수 있다면 지도새도 모르게 너를 죽일 수 있다. 이런 사인을 보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떨까요? 박 대통령도 상대가 거부할 수 없는 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을까요? 북한은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서 항복하고 핵 포기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박 대통령은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물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서 민생 분야는 제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정세 판단에 따라서 이 민생 분야를 얼마든지 해석을 통해서 민생 분야라고 하는 영역을 더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시장화도 지금 상당히 진척되어 있습니다. 제재를 받는다 해도 필요한 소비재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물가가 오를 겁니다. 최근 보도도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 사재기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살 여력이 없는 그런 주민들은 아마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도 이런 문제에 신경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고통은 두 사람의 행동을 좌우할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 같은 전체주의 체제는 또 외부 압력이 가해지면 분열하기보다 결속을 합니다. 분열이라는 것은 이견 집단, 대안 세력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김정은 정권의 권력은 더 공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북 압박이 거세질수록 핵 포기가 아닌 핵무장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그만큼 강화되고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집착 또한 더 커질 것입니다. 북한은 이럴 때 핵이 없었으면 이미 무너졌을 것이다,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재와 압박은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합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햇볕과 바람의 우화를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옷을 벗기는데 햇볕이 효과적인지 강한 바람이 효과적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셀수록 옷깃을 여미기 마련입니다. 바람 부는데 팔을 벌려서 옷이 벗겨지도록 놔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햇볕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포용하고 대야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재도 해야 합니다. 제재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제재든 포용이든 어떤 문제 해결책으로서 어느 게 더 효용성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은 제재를 초래한 김정은 노동당 비서보다 제재를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을 더 미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통일 준비, 북한 사람의 마음을 사는 통일 준비는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제가 제재 효과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제재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한미 양국 정부의 잘못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북핵 문제를 방치했던 한미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대북 제재의 국제 공조를 한미가 주도하면서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정부가 북핵 정책 실패로부터 관심을 돌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미가 북한을 벌주는 입장이 됨으로써 그동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고 북핵 정책에 실패한 거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렇게 외부 세계의 압박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버티는 과정을 얼마나 겪을지 모르지만 이 압박과 버티기 게임이 실증나면 북한으로서는 이 게임을 언제든지 주도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화하자는 신호만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 러시아가 반응할 겁니다. 중국, 러시아는 이미 대북 제재의 목적은 대화와 협상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에 제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육자에 대한 재개에 대한 지지와 각국의 정세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왕 부장은 이런 내용의 결의안이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대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왕 부장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핵화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대화만이 출로이며 협력만이 공용을 가져올 수 있다. 중국뿐이 아닙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자 제재, 양자 제재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 대북 압박은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다. 커비 대변인은 또 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젊은 독재자가 더 책임 있는 길로 나아가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그 같은 협의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수석 대변인도 외신 기자 클럽에서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목표는 북한 정권 엘리트들이 육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노는 북한이 대화로 손해하면 국제사회가 북한과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이럴 때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북한이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대북 제재를 모면하려는 얕은 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북한의 제의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국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미국이 대화에 동조하지 못하도록 우선 막는 겁니다. 북한이 먼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의 약속을 해야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대화의 전제 조건을 붙이는 것으로 한미 공동 입장을 정리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베이징과 평양을 오가면서 포괄적 접근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가령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을 병행 추진한다. 이런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미국이 언제까지 박근혜 정부 편을 들어서 대화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태도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대화에 관심을 보이게 되면은 일단 한국은 곤란해집니다. 한국의 입장은 비핵화가 우선이다. 물론 미국도 원칙적으로 비핵화가 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미 간의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비핵화가 진전되면은 평화협정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평화협정 문제 자체를 별로 거론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도 평화협정 자체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평화협정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거론이 되게 되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축이 전개가
되면서 한반도에 미국 정책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미국은 원칙적으로 일단 대화와 협상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대화로 선회하는 순간 북한이 아닌 한국이 고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대화로 선회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반응할 수 있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의 대화 제의를 일단 수용하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대화 제의를 정치적으로 잘 활용을 하려고 할 겁니다. 북한이 자신에게 굴복했다. 이건 제재의 결실이고 내가 내세운 원칙의 승리다. 이렇게 정치적 치적으로 내세울 겁니다. 박 대통령의 관심사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를 하되 대화는 지지부진해지고 북핵 문제는 진전되지 않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이 고개를 숙이고 나왔다. 이 사실에 매우 만족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박 대통령을 얼마든지 골탕 먹일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척하다가도 어느 순간 대화를 접고 다시 핵실험을 하든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상대와 대화에서 핵을 포기할 바보는 없습니다. 북한이 대화를 제의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보일 수 있는 반응 세 번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대통령이 제시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정말로 진지하게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능성이 가장 낮은 시나리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주도하면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의 행동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사드 한반도 배치, 개성공단 폐쇄, 나진 하산 사업 중단, 북한 식당 출입 자제 등 쓸만한 카드를 이미 다 썼습니다. 그런데도 김정은의 태도를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김정은의 차례입니다. 김정은이 대북 제재를 이제 버티다가 어느 순간 대화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화가 시작이 될 수가 있고 이 대화 과정에서 북한이 보기에 국제사회의 보상책이 별로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어느 순간 다시 대화를 접고 핵 개발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태를 더 악화시켜서 위기를 극적으로 끌어올리다가 대국면으로 갑작스럽게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이 대화하겠다고 나선 경우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한미를 포함한 주변국이 그래 좋다 대화해보자 이렇게 호응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북한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제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제재의 모자를 쓰고는 협상장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한이 이 한마디만 해도 사실 판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에 동조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미는 안 된다고 맞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 압박 공조에는 균열이 오게 됩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는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풀릴 것입니다. 이때 북한은 다양한 카드를 구사할 수 있을 것이고 카드를 이미 다 소진한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을 겁니다. 보수라면은 북한에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실제 보수가 하는 것을 보면 비현실적입니다. 마음대로 상상한 북한을 만들어내고 그런 북한을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를 봅시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 대북 정책이 비핵 개방 3천인데 이 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하면은 1인당 GDP를 3,000달러로 만들어 주겠다고 제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게 제의하면 북한이 고마워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뜻은 북한식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김정일 당신은 무능하니까 내가 대신 당신의 정권을 먹여 살려주겠다. 당신은 핵만 포기하면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쪽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핵 포기냐 붕괴냐 양자택일 하라.
지금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도 현실이 북한을 상대로 하지 않는 결과라는 점에서 북한이라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다를 바 없는 같은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원합니까? 그러면 목표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재로 복수하겠다는 생각만 집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북한이 대화 신용만 하다가 돌아서기를 반복하는 이런 현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핵의 생존을 걸고 있습니다. 그걸 막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큰 게임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반도 냉전 구조를 깨는 본질적 문제에 다가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꼴레오네가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거부할 수 있는 제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남한이 변해야 합니다. 김정은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변해야 합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